문제에 이어서 부분합부터 볼게요. 부분합 어제 한 문제 풀었고 두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책은 131쪽입니다. 쪽에 분석 작업 2번으로 들어갈게요. 분석 작업 2번. 어제 부분합을 한 문제 풀어봤고요. 부분합의 특징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렬을 한 후에 부분합을 해야 되는 거랑, 부분합 문제는 부분합을 두 개를 주는데 두 번째 부분합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안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고요. 이거는 그 부분합 문제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뒤에 어떤 디테일이 추가로 들어가느냐 정도가 난이도가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럼 한번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부분합 2번이에요. 이번에도 부분합 문제이기 때문에 정렬을 먼저 찾아볼 거예요. 정렬은 첫 번째 삼각형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정렬할 때는 이 주어진 표에서 제목부터 잡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여기서는 안쪽에 한 칸만 클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안전하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데이터에서 정렬로 갑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을 보니까 합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했어요. 정렬 기준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부분합에서 나오는 정렬과 그 정렬 기준이 하나면 부분합에서 쓰는 기준도 그 정렬의 기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렬을 합과로 했으니까 부분합도 합과로 할 거란 소리죠. 이번에는 또 데이터로 가서 맨 오른쪽에 부분합 있죠. 그리고 그룹화할 항목, 여기서 그룹이 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 첫 번째 줄 오른쪽에 합과 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합과 별. 그룹화는 합과. 합과 별, 합계의 최소값. 합계 체크하고 함수는 최소값. 미니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부분합이고요. 첫 번째 부분합은 그 외에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바로 부분합을 한 번 더 넣습니다. 부분합은 항상 두 개가 나오니까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은 문제 두 번째 줄에 나왔네요.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의 평균. 세 개죠.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그다음에 합계는 체크 푸시고, 합계는 체크를 풀고 함수만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풉니다. 체크 풀고 확인이죠. 여기까지는 어떤 부분합 문제도 똑같아요.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삼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까 첫
번째 삼각형은 정렬해서 했고 두 번째 삼각형에 있는 순서는 이미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근데 세 번째 삼각형과 네 번째 삼각형 이 두 개는 그 처음에 나왔던 어제 풀었던 문제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디테일이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있으면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점수는 같은데 할 게 더 많아지니까. 그럼 세 번째 삼각형 같은 경우는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 자릿수는 소수 이하 1자리로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균만 한번 따져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평균 점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그룹이 세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전체 평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총 4개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평균은 나누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없는 애도 지금 있지만 그럼 얘네들을 무조건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기해라 하면 이 4칸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범위 잡는 거 한번 했었는데 첫 번째 거 86.66667 한번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게 클릭이 된 이후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91.66667도 누르고 그 다음에 90도 클릭하고 얘도 평균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도 클릭을 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잡을 때는 첫 번째 거는 그냥 잡고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 이용해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1번으로 갈 겁니다. 이제 형식 바꿔줄 거거든요. 형식 컨트롤 1번으로 가서 숫자 탭으로 가보시면은 범주 카테고리 숫자를 고르시고 소수 자릿수를 1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딱 한 자리만 나오게끔. 그러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삼각형 이 문제인데 여기서는 표 스타일 보통 2번 서식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표 스타일 서식은 표에만 넣을 수 있거든요. 표에만. 근데 지금 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A3셀부터 F20셀까지 좀 다르게 생겼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랑 A3부터 F20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요 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삼각형에 표 서식을 넣어라 이 말 앞에 표를 삽입하는 게 생략돼 있어요. 근데 이건 따로 적어두셔야 돼요. 이 범위를 표로 만들 거예요. 그게 삽입해서 표를 누르시면 돼요. 이 범위를 잡고 삽입 표를 누르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삽입 표를 하고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전 드래그를 미리 해놔서 삽입 표를 누르면 범위가 잡힙니다. 머리글 포함 얘는 그냥 냅두면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 약간 비슷해졌거든요. 약간 똑같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삽입해서 표를 하는 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보면 표 도구 디자인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표 도구 디자인 여기서 표 스타일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 밑에 버튼을 보면은 자세히가 있어요. 자세히 여기서 보통 쪽으로 가셔서 표 스타일 보통 2번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내면 오답률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번째 삼각형은 삽입표가 전제가 돼야 할 수 있는 작업이다 까지 하시면 돼요. 네, 요걸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합입니다. 세 번째 부분합. 일단
일단 부분합의 기본 특성은 똑같습니다. 일단 정렬부터 할 거예요. 표 드래그 하고요. 부분합 본 순간 정렬부터 해야 되죠. 표 잡고 정렬로 갈게요. 데이터 정렬입니다. 네, 정렬 기준은 구분이고요. 첫 번째 거가 구분이고, 구분을 오름차순 하라네요. 오름차순이 기본값이죠. 그 다음에 구분이 오름차순으로 같으면 수강료 기준을 하나 추가해요. 기준 추가하고 수강료 내림차순 넣고. 네, 이번엔 정렬 기준이 2개잖아요. 그러면 부분합 기준도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1개일 수도 있고. 이제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확인 누르시고 바로 부분합 갑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부분합은 부분별로 수강료의 평균, 부분별, 그룹화 부분, 부분별 수강료 평균, 부분 수강료 평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합은 확인을 하고요. 한 번 더 부분합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분합을 A와 B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전에 풀었던 거는 A를 한 후 B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A를 한 후 B는 정확히 A하고 B가 맞는데 A와 B 이렇게 말을 해도 A하고 B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세 번째 삼각형을 보시면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 평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합계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큰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 평균을 먼저 하시고 확인하고 부분합을 한 번 더 들어가죠. 두 번째 부분합은 그룹은 똑같아요. 구분 언급 안 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합계입니다. 모집 인원의 합계.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를 풀게요. 네, 뭐 요 정도? 여기까지는 다 공통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선 두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에 땡땡 요약을 땡땡 합계로 표기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이 요약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있는데 이건 합계를 고르면 요약이라고 뜨거든요. 평균 고른 건 평균이라고 떠 있잖아요. 근데 합계 고르면 요약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이 요약이라는 글자를 합계라는 글자로 다시 바꿔라 이 말이거든요. 뭐 바꾸면 되죠. 여기서는 또 디테일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건데 얘는 홈 메뉴에 가보시면 홈 메뉴의 맨 오른쪽 가보면 찾기 및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그 요약을 합계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기를 클릭을 해서 찾을 내용, 요약을 찾을 겁니다. 바꿀 내용, 합계. 이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할게요. 3개가 바뀌었답니다. 합계로 다 바뀌었네요.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야 끝이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기본값은 똑같고 어떤 디테일이 추가되는지를 좀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부분합을 했고 얘는
좀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137쪽이에요. 쪽에 데이터표 이 부분은 다른 주제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인데 일단 분석 작업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디 소속이냐면 데이터 메뉴로 가보시면 오른쪽에 가상 분석이 있어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 3개 있거든요. 요 3개가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상 분석 요거를 셋 다 할 건데 좀 분석을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상 분석 분석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걸 하는 겁니다. 가상현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거짓입니다. 가상은.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파는 회사예요. 판매량이 있을 거고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판매량이 늘어나면 매출액도 늘어나죠. 그러면 판매량이 원인이고 매출액이 결과일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물건을 1000개 팔았다고 합시다. 1000개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1억인 거예요. 팩트입니다. 우린 1000개를 팔았고 매출액이 1억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1200개를 팔았다면 어떨까? 800개를 팔았다면 어떨까? 근데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가상 분석을 해봐야 돼요. 1000개는 이미 팔았고 800개, 1200개는 못 팔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한번 돌려보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 가상 분석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가상 분석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방향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원인을 먼저 해놓고 결과 되는 경우가 있고 역순서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경우가 이미 1000개를 팔았는데 우리가 1200개를 판다면 매출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원인 결과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고쳐서 그에 따른 결과를 물어보는 패턴인 거죠. 근데 결과 원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개에서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난 2억을 매출액으로 하고 싶다. 그러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있다라는 건데 이 첫 번째 라인에서 데이터 표가 나오고 시나리오 관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원인은 마지막 하나 남은 똑같죠. 라는 주제예요. 네, 이렇게 해서 총 3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3개의 주제가 나오면 이 3개는 공통적으로 가상 분석이잖아요. 그럼 이 3개의 주제는 원인과 결과를 먼저 찾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주제들입니다. 네, 이렇게 골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표부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표는 원인 결과, 원인을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데이터표 1번. 그럼 데이터표가 가상 분석이니까 원인과 결과를 찾는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5월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 영업은 이거 회계에서 나오는데 영업은 자기의 본업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만들어 파는 게 영업이익. 그 정도 느낌? 그러니까 자기의 본업을 말해요. 그러면 이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때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매가랑 판매량 있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한 개당 16,000원인데 3,000개를 팔았으니까 4,800이 나왔지. 근데 이 4,800이 회계에서는 수익이에요. 수익. 근데 우리가 이 4,800만 원을 벌 때 공짜로 벌 수는 없잖아요. 이때 이미 쓴 돈을 원가라 그래요. 원가가 얼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4,800이 수익인데 원가는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도 정확히 말하면 임차료인데 우리가 건물 빌려서 쓰면 월세 내야 되죠. 임차료고 인건비,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 빨간색이 수익이고 파란색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원가 회계 쪽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4,800을 벌었지만 1,200, 600, 1,200 빼면 이거 합쳐서 3,000이거든요. 1,800 남지. 그러면 보면 이 이익이 결과. 그럼 수익과 비용은 뭐겠어요? 두 개 합쳐서 원인이지. 그렇죠? 수익도 원인이고 비용도 원인 아닙니까? 이익만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 물어보는 게 영업이익의 변화를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원인이 엄청 많아요. 결과는 하나고 원인은 여러 개, 결과는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밑에 표. 비어 있는 표를 채워줄 건데 이 표가 지금 평면이잖아요. 그럼 가로 세로밖에 없다. 이걸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로 세로는 두 개잖아요. 가로 하나, 세로 하나. 그러면 원인이 몇 개든 간에 우리가 그 바꿀 수 있는 원인은 두 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가로 세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원인 중에 지금 밑에 보면 판매량, 판매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매출 총액은 판매가, 판매량 곱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원인으로 쓰겠다 이거지. 즉 지금 16,000원짜리를 3,000개를 판 건 팩트인데 혹시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이익이 얼마나 줄거나 느냐, 판매량이 늘거나 줄면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5개가 원인이에요. 매출 총액은 그냥 판매가 판매량 곱한 거니까.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결과거든요. 그럼 이 원인 5개 중에 난 2개만 궁금해. 2개만. 이 2개가 바뀌었을 때 이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황 파악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문제 조금 바꾸면 못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원인과 결과부터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보통은 결과가 하나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그래. 원인은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벌어지는 일들 중에 결과는 그냥 단순한데 원인이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지각을 한 이유, 늦잠을 자서 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과는 하나고. 그러면 이때 원인과 결과를 파악했고요. 결과가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럼 우린 이게 궁금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문제에서 영업이익의 변화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B8을 클릭하면 이게 나온 수식이 나왔죠. 수식.
요거를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그러니까 영업이익 B8 클릭하고 위에 수식창 가서 복사하고 엔터 쳐서 나와요. 엔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가서 복사한 다음에 바로 딴 데 클릭하면 그걸로 바뀌어요. 날라가요. 기존에 있던 수식이. 그래서 ESC 누르거나 엔터 꼭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채워야 되는 표가 있는데 지금 세로 한 줄, 가로 한 줄, 왼쪽 모서리 비어있죠. 여기다 컨트롤 V. 이게 1단계입니다. 네, 뭐 이렇게 1단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채워야 되는 표를 잡아요. 이렇게 채워야 되는 표를 잡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상 분석으로 가서 데이터 메뉴가 있죠. 데이터 표로 갑니다. 그러면 행 입력 셀이랑 열 입력 셀이 있는데 여기 표 안에 방향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행 입력 셀은 이 데이터를 이어요. 쭉 이어요. 쭉 이어서 어디 행에 걸려있냐, 이게 행 입력셀인데 그럼 14행에 걸려있는 건 판매량이죠. 그러면 행 입력셀은 판매량이에요. 열 입력셀은 B, 열. 판매가가 열 입력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두입니다. 문제가 바뀌면 답이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판매량 판매가인데, 그래서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행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이게 이 판매량 2000, 2500, 3000, 3500, 4000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일어난 판매량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B3, 3000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행을 타고 가면. 그러니까 행 입력셀이에요. 두 번째 열 입력셀은 판매가. 천, 16,000이 13,000, 14,000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가면서 바뀐다는 소리지.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2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결과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범위를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는 또 어떻게 헷갈리냐면 빈칸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빈칸만 잡으면 힌트를 못 얻잖아요. 그리고 그럴 거면 결과를 복사를 한 의미가 없지. 결과를 왼쪽 위에다 복사해 놓고 이걸 안 잡으면 뭘 한 거예요? 아무 힘도 없지. 그래서 테두리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잡습니다. 여기서 데이터표로 들어가는 거고 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데이터표 2. 데이터표 2번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도 데이터표니까 원인과 결과가 필요하겠죠. 근데 보통은 결과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찾는 것도 나름의 요령이 될 수 있겠죠. 결과는 보통 하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1,458만 3,334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냐라고 하니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3년 동안 연간 5%의 이자를 먹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1억을 집어넣고 돌려받는 돈이 1억 1,458만 원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자의 느낌인 거죠. 그러면 결과가 지금 수익금인 거 맞죠? 그 위에 있는 건 다 원인이니까요. 그럼 이때 투자금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겠고,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금이 커지고, 수익률이 클수록 수익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입니다. 셋 다. 근데 그 중에 투자 기간이랑 수익률만 건드려 보겠다. 투자금을 더 늘릴 수는 없나 봐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 찾았죠. 수익금이 결과잖아요. 수익금을 클릭해서 수식을 복사했었죠. 복사하고 엔터 쳐서 나오고, 자, 그리고 왼쪽 위 모서리에다가 컨트롤 V 했죠. 그 다음에 표를 잡았어요. 채워야 되는 표를 잡고요. 여기서 수익률은 행 입력셀이 되겠고, 투자 기간은 열 입력셀이 되겠죠.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데이터의 가상 분석 데이터표로 갑니다. 행 입력셀은 수익률이니까 원래 수익률이 C4죠. 네, 열 입력셀은 투자 기간, 원래 투자 기간은 C3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게 결과물입니다. 뭐 똑같죠?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접근 방식은 당연히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좀 오답률이 높아지는 문제인데 얘는 좀 중요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문제 3번. 얘는 생긴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데이터표는 생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따로 그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표 두 가지 스타일을 볼게요. 첫 번째가 케이스 1. 이게 1번, 2번에서 봤던 데이터가 이렇게 두 방향이 있는 케이스예요.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때는 결과를 왼쪽 위 모서리에 쓰는 거예요. 1번도 그랬고 2번도 그랬죠. 요거는 이제 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케이스 2 지금 할 건데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표가 가로 세로가 있는 게 아니고 세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얘는 윗칸이 두 칸이 비어있죠. 이럴 때는 오른쪽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다 해요. 근데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좀 편해요. 그러면 원인이 두 개인 게 케이스 1이고 원인이 한 개인 게 케이스 2다. 모양도 좀 달라지고요. 결과를 어디다 놔두느냐도 달라지네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2번을 한번 풀어보죠. 얘는 원인이 딱 한 개입니다. 뭐 그래도 이 원래 표에서 원인과 결과는 있겠죠.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얘는 오른쪽 위에다 냈죠. 그래서 이 C6에 있는 수식을 복사를 하고 엔터 치고 G5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 결과물이 이 원인 3개에 의한 결과물이잖아요. 이 중에 이 6% 있죠. 얘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바뀐 금액을 쭉 써주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모양을 잘 기억해도 돼요. 한 줄일 때는 오른쪽 위에다 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왼쪽에 써버리면 비어 있어서. 그리고 나서 결과물은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얘는 지금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썼으니까. 근데 얘랑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범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2개인 거죠. 이렇게 잡고 데이터 표로 갑니다. 가상 분석 데이터 표. 그러면 행 입력셀이 지금 가로줄이거든요. 얘는 없어요. 행 입력셀이. 행을 따라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안 써요.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열 입력셀은 이자율이죠. 열 입력셀은 이자율 C4.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3번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돼요. 이거 나오면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케이스 2개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표를 먼저 해봤고요. 얘랑 같은 라인인 게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먼저 볼게요. 다음 주제가 지금 책에서는 목표값 찾기인데 그러면 왔다 갔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은 방향인 것부터 하자는 거죠. 시나리오가 148쪽이에요. 시나리오 얘도 뭐 크게 보면 데이터표랑 방향이 같은데 조작법이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방금 했던 데이터표는 그 채워야 되는 표가 같은 시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는 그 결과물이 새로운 시트로 아예 만들어집니다. 그 정도가 가장 큰 차이고요. 그러면 한 문제만 풀고 좀 줄게요. 분석 작업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작업 5번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보고 순서를 한번 정해볼게요. 얘는 좀 손이 많이 가는 문제인데 얘도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 결과 찾는 것부터 할게요. 시나리오 첫 번째 원인 결과 찾기. 그러면 이 148쪽에 있는 문제에서는 맨 위에 두 줄 있죠. 굵은 글씨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게 원인입니다. 변동하는 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율 B18에다가
원인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세율 B18 원인이고요. 그리고 월별 세금합계 3개네요. G7, G12, G16 이게 결과. 지금은 특이하게 원인이 하나고 결과가 3개네요. 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먼저 찾습니다. 원인은 땡땡이 변동하는 경우, 그 땡땡이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는 원인의 변동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1번이고, 2번 이름 정의입니다. 이름 정의. 첫 번째 삼각형을 보시면은 이름을 정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가 나오는데 위에서 언급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에 있는 게 각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연동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나리오 설정하는 겁니다. 2개를 합니다. 2개.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네 번째 삼각형에 있는데 요약이라는 말이 보통 나와요. 요약을 해라. 요약 보고서. 그리고 그 시트가 새로 생기는데 시트가 앞에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앞에는 왼쪽을 택해요. 그럼 뒤도 나올 수 있겠네요. 위치, 앞, 뒤 확인하시고. 요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볼 수 있거든요. 4단계로. 일단 한 문제만 풀어보실게요. 이 순서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사실 1번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름 정의로 바로 가면 되거든요. 이름 정의 B18셀 클릭. 그러면 오른쪽이 수식창이고 왼쪽이 이름 상자거든요. 지금은 이름을 정리할 거니까 28 클릭해서 왼쪽에 여기다 이름 적어놓으면 세율 쓰고 엔터. 그 다음에 G7 소개 1월 G12 소개 2월 G16 소개 3월. 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정의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삑살이 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쓸 수도 있죠. 안 고쳐져요, 이름이. 그러면 그때는 오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고치는 것까지 좀 적어두시면은 수식을 가면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수식을 가면 이름 관리자가 있으니 이쪽으로 가면 잘못된 이름을 삭제할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잘못된 거 삭제하고 원하는 이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틀리면 번거로워져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한다. 네, 이렇게 방법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설정해 볼게요. 아까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시트 안에 채워야 되는 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잡고 시작했죠. 근데 얘는 결과가 새로운 시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범위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새로운 시트로 나오거든요.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로 가고요.
없으니까 추가해야겠죠. 추가하시고 시나리오 1번 세율 인상. 두 번째 삼각형에 시나리오 1 세율 인상. 그 다음에 변경셀.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원인에다가 변경셀까지 적어두셔야 돼요. 얘가 변경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변경셀은 B18이죠. 세율이 바뀌는 거니까. 변경셀을 기존에 있던 거를 지우고 B18셀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요. 얘가 바뀌니까 몇 초로 바뀌냐 하면 지금 기존에 12%니까 0.12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얘는 0.15 해도 되고 15% 해도 돼요. 같으니까 0.15 하셔도 되고 15% 쓰셔도 돼요. 근데 0.15%는 쓰면 안 되죠. 0.15 하고 바로 추가할게요. 한 개 더 해야 되니까. 세율 인하. 변경셀은 그대로 두시고 확인하겠습니다. 0.12 이번에는 0.09 또는 9%로 바꿔주세요. 0.09 또는 9%.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추가는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냥 확인합니다.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지금 팩트가 하나 있고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를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삼각형에는 요약이라고 써 있죠. 요약. 그래서 요약 버튼을 누를 거예요. 요약 버튼을 누르고 시나리오 요약,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있는데 우리는 요약 보고서니까 요약. 그다음에 결과셀은 세 개 있었죠. G7, G12, G16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G7 클릭하고 컨트롤 키, G12, 컨트롤 키, G16 아니면 콤마 찍고 각각 클릭해도 됩니다. 콤마 찍어도 같은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 해주시면 새로운 시트가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생된 시트는 항상 그 원본 시트의 왼쪽에 떠요. 그러니까 이게 앞인 거거든요. 왼쪽이. 그럼 우리는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고, 만약에 뒤에 위치시켜라 하면 이 시나리오 요약을 꾹 누르면 이렇게 종이가 생기면서 검은색 화살표가 뜨거든요. 이렇게 데리고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지금 왼쪽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4단계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좀 쉬다가 시나리오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들도 더 보겠습니다.